오늘 다뤄볼 에피소드는 뮤지컬 바이올리니스트. 택시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좀 저한테 이렇게 흥미로웠던 경험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. 남성분들이 이제 탑승을 하면은 또래라고 하면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. 내가 모셨던 손님이 자신의 직업이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좀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고, 어릴 때부터 이제 전공 자체도 바이올린을 이렇게 전공해 오셨던 분이셨어요. 이분은 내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바이올린을 하신 거예요. 말만 이렇게 그냥 전해질 뿐이지 20년 했으면 거의 천재라고 봐야 돼요. 9살 뭐 10살 요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쳤다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적으로 뭔가 내가 딸리거나 어디 가서 못 비비거나 이런 정도의 레벨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. 20년 정도 했으면. 이게 손님이 딱 탔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딱 탔다고 치면은 얼마나 재밌겠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날 수가 있어요. 제가 왜 이렇게 뮤지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붙였냐면, 어떤 뮤지컬에 이제 오디션을 보셔서 이제 본인이 합격했던 에피소드를 저한테 이제 좀 들려주시더라고요. 뮤지컬에 나갈 정도면은 내 손님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지원을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결코 이게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지. 이 뮤지컬로 들어가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그런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.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지. 20년이나 했는데도 끝없는 경쟁을 해오면서 연주를 해야 되구나. 진짜로 이렇게 좀 전투적으로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나도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지.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잖아. 20년이면 하다 보면 좀 연주 같은 거는 쉽지 않냐. 좀 이런 오디션은 좀 어렵겠지만 막상 이렇게 연주 들어가면 사실 밥 먹듯이 해왔던 거라서 좀 쉽지 않나요? 이렇게 좀 제가 여쭤봤거든요. 절대 아니라는 거야. 왜 아니지? 이 뮤지컬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요일마다 정해진 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다르면 연주도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 달 정도 한다 치면은 그 30일이 이제 컨디션이 다르면은 내 연주 결과도 좀 다르게 나오는 거지.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. 나는 지금 연주를 잘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좀 저 반대편에 있는 비올라가 좀 빨리 치네? 이러면은 이제 나도 좀 빠르게 가줘야 되잖아요. 이렇게 맞춰가야 되니까 음악을. 그래서 그럴 때도 좀 연주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, 이 합을 맞추는 앙상블에서도 좀 매일매일 결과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도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재밌지 않아요?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연주를 하는 건데 매일매일 이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.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. 듣고 보니까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. 매일매일 컨디션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빨리 하면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편할 수가 없는 거지. 20년을 해도 긴장을 하면서 연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때가 물론 더 많겠지. 근데 이제 잘 될 때 또 잘 된다고 하면은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, 이런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처럼 남들이 캐치 못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는 부분을 그런 게 좀 이제 연주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좀 속상하시고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세요. 그래서 사람 자체가 되게 좀 겸손해 보였어요. 좀 뭐 20년 바이올린 했다고 해서 이제 주변에서는 다 잘한다 할 거 아니야. 바이올린으로 일단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이러는데 되게 겸손하고 이제 좀 우쭐거리거나 좀 거들먹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되게 좀 겸손했어요. 좀 20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연 일정이 좀 빡빡하셔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겸손하시고 좀 이렇게 단단해져 있으셨어요. 공연의 그
그 긴장감이 진짜로 있나봐. 저도 좀 음악 쪽에서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. 이렇게 따로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전문적인 것을 이렇게 좀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가 또 일할 때 되게 멋있잖아요.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. 뭐 그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그럼 20년 동안 했으면은 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도 좀 다를 거 아니야. 좋은 악기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20년 했는데 내가 바이올린계에서 좀 악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지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싼 거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잖아. 내가 20년 차인데 그래도. 그런 걸 이제 여쭤보니까 딱히 또 그런 것도 없대요. 가격도 중요하지만 연주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소리를 내주는 악기가 좀 좋은 악기라고 하고, 크게 엄청나게 이제 뭐 좀 내가 이게 좀 외형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바이올린도 있잖아. 그래서 그런 바이올린들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내가 상상한 대로 소리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무슨 진짜 전설의 악기처럼 레전더리 바이올린이 되는 거지. 물론 우리가 들으면은 똑같은데? 저게 왜 4천만 원이고 이건 왜 40만 원이야? 약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좀 다를 수도 있잖아. 이 소리 자체의 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, 이 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도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흥미로웠던, 이게 직업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해서 이 가는 내내 되게 좀 제가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손님이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유니크한 직업이기 때문에. 사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만나 이 바이올리니스트를. 오케스트라 뭐 공연 중에 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뭐 인터뷰 할 것도 아니고, 내가 뭐 YTN도 아니고 이거 못 하잖아. 근데 이제 승객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이거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했어요. 이게 너무 값진 것 같아. 이런 유니크한 직종을 가진 분들과 가는 시간 동안에 좀 그 짧은 대화 너무 재미있었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고충을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가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많겠지만 생소하잖아요, 사실 일반 사람들은. 근데 나도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본 적은 많지 않단 말이야. 저는 좀 대중가요 쪽이었어서 클래식 쪽은 또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저한테는 좀 흥미롭고 간접적인 경험을 좀 해볼 수가 있는, 그래서 제목은 뮤지컬 바이올리니스트 였고요. 유니크한 사례들이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에피소드에 계속 연재가 될 거라서 어떤 직종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. 너무 재밌어. 그 손님이 내 택시에 탑승해 있는 동안은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, 뭐 진짜 웹소설 골라보듯이 보는 게 아니지만 진짜 랜덤으로 타는 그 승객 중에 정말 이 흥미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,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. 건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유니크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좀 새로운 발견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